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 왜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SNS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 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없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거 김수민 의원님.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 대실 엄히 비판받아야 이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 스탠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은 네. 조국 대표를 겨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문자 메시지가 한번 찍혀가지고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쇄빙선이라더니 동네 선거하고 있냐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사실은 그 메시지 창에 보면은 네.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이거 뭔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고 조금 심상치 않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또 김용민 의원 또 얼마 전 SNS에서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좋은 정치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예, 그것은 조국 혁신당이 현재 호남 현재에 가 있는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좀 본격적인 견제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는 양당이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 사실 호남에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너무 지나치게 소수 정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거나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때 했던 약속,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약속들 아직까지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거대 정당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겠고 조국 혁신당은 또 뭘 주의해야 되냐면 그러면 네. 지금 별도로 독자적인 정당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 쇄빙선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본체가 있고 앞에 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나. 더 그런 이제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뭔가 확실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게 많은 것 같다. 왜? 본회의장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찍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죠. 어떤 문자냐 같이 볼까요? 이런 문자였었어요.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문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걸 찍었습니다. 사진 기자가. 근데 뭐라고 했냐? 천준호 의원이 이거 조국 서왕진 지금 혁신당 의원들 불참했네요. 그러니까 비판하죠. 조국 쇄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나 부끄럽다. 지방의원인가?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게 찍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네. 2명의 군수 뽑는 선거를 동네 선거라고 폄하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지방의원인가? 라는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 건 단식투쟁 끝에 쟁취해낸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군수 재보궐선거 지금 동네 선거라고 폄하한 거예요? 또 요렇게 좀 번졌어요. 이제 애견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견됐던 일이다.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도권 싸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지방선거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되고요. 일단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럴 거예요. 호남이라는 어떤 텃밭이 이거 우리 땅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혁신당이 변방에서 어떻게 보면 자꾸 뭐 추근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특히 이제 김민석 최고가 수석 최고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자꾸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내놓는다고 보는데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이제 민심이 아무리 지금 뭐 민주당에게 어떤 지지도나 그런 걸 보낸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한 방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이 11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면 호남에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다음 대선 못 치를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민심은 갑자기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냥 작게 보면 성가시지만 네. 아니면 이걸 판세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견이 됐었다. 결국은 뭐 호남 선거 민주당이냐 혁신당이냐 얘기로 대결 구도로 갈 거란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만 비판을 한 게 아니에요. 글을 SNS에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에 크게 한 3그룹을 비판을 해요. 또 누굴 비판했느냐 같이 볼까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네. 임종석 저격한 김민석, DJ는 김정은에 동조 안 했을 것.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두 국가임을 인정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크게 3그룹을 지금 비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국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누구? 다음 볼까요? 네, SNS에 뭐라고 썼느냐.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했다. 검찰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 부는 모습은 역겹다. 누구 얘기냐?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정계 은퇴가 맞다. 새로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새미래. 새미래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미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설픈 정치 표본은 김민석 의원 아닙니까? 정몽준 대통령 만든다고 민주당 나갔다가 이재명 세력에 붙어 산다는 정신 하나로 개딸의 간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또 새미래대로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글 하나에 한 명 딱 화살로 탕 쏴서 저격한 게 아니고요. 화살로 딱 쏜 게 아니라 돌멩이를 그냥 갖다 이렇게 던졌어요. 네.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라. 다 맞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왜? 다음 기사 보시죠. 그래서 오늘 기사가 이미상 한물, 이낙연 잔당들 다른 야당 때리기 김민석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이거 김수민 의원님 왜입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군데를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평론가 저 같은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저 같은 사람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여러 정당 지지자들이 악플을 달고 뭐 이런 경우도 또 있는데 근데 사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를 가려서 네.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밀에까지 공격한 거는 원래 김최고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양당 간에는 굉장히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까지 비판을 했어야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두 사람이 사실 뭐 세대가 조금 달라서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전대협 의장이었고 김민석 최고는 이제 전 학년 그 앞에 이제 있던 단체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80년대 운동권의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물론 통일에 대한 인식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사납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통일로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마치 김정은 위원장하고 보조를 맞춘 듯한 이게 마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까지 이제 수위를 높여서 반응을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친명 행보를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대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면은 짧게 요것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올리는 이런 글들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네. 아마 거스르는 생각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총선 때도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친명계 견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임 전 실장이 과거 통일운동가 출신으로서 네. 두 국가론을 얘기하니까 파장이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민석 최고도 임 전 실장이랑 비슷한 입장에서 운동을 했던 그런 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비판했을 때 또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뭐 상의를 하고 하는 건지 이걸 떠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뿜어내가면서 좀 그래도 어쨌든 친명 이재명 대표 쪽을 더 위하는 야권 내에서의 그런 지형들을 염두에 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반하는 생각은 아닐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묘한 게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손에 채찍이 쥐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청래 의원이 채찍을 내려놓고 사과를 했는데 새로 그 채찍을 받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네요.